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여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7일 밤 연설을 숨죽여 기다리던 그 순간, 모두가 한 방을 기대하던 그 순간에 그의 행정부가 먼저 한 걸음 앞서 나가 지정학 전선에 진짜 폭탄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기도 전에 전 세계는 대만을 향한 전례 없는 초대형 무기 판매 소식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미화 1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 미국이 이 섬과 체결한 계약 중 역사상 최대라는 평가를 받는 거래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 합의는 흔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미국이 실전 전장에서 효과가 검증된 중종무기 8가지를 대만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순항미사일 방어체계, 전술 레이더, 각종 전투지원 장비까지 모든 요소가 대만을 말 그대로 움직이는 요새로 바꾸는 설계도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이번 거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아래에서 두 번째로 국제사회를 흔든 충격파입니다. 이전에는 소규모 군수부품 계약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분명한 격상입니다. 워싱턴이 베이징을 향해 말없이 내민 힘의 성명서입니다. 과거의 대만이 여기저기 흩어진 방어망을 가진 고슴도치였다면 이제는 이 거대한 패키지로 벌꾸로 소리처럼 단단하고 집요하며 건드리면 대받아치는 존재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단순한 무기 판매라고 부르기엔 무리입니다. 대만의 방어와 반격 능력을 통째로 다시 설계하는 전면 개편에 가깝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미화 11.10억 달러 규모의 이번 장비는 8개 핵심 항목으로 구성되어 대만을 지상, 해상, 공중의 3차원 요새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장 눈길을 끄는 중심축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히말스 로켓 체계입니다. 키이우는 거의 3년 가까이 고작 30개의 하이마르스를 두고 탄약 한 발 한 발을 쥐어짜듯 아껴 써야 했습니다. 푸틴의 명분 없는 침공이 만든 참호와 잿더미 위에서 우크라이나는 피로 시간을 사며 버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이베이는 곧 82기의 발사대를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보유량의 거의 3배입니다. 거기에 미 육군의 최신 전술탄도 미사일 ATACMS 420발이 동반되며 각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에 달합니다. 히말스는 현대적 모듈 설계, 빠른 발사와 신속한 이탈, 높은 정밀도, 그리고 바퀴형 기동 플랫폼 덕분에 침공 세력에게 악몽 같은 존재입니다. 대만군은 어느 지점에서든 사격한 뒤 반격을 받기 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히말스 한 번이 정확히 꽂히면 푸젠이나 저장 연안의 레이더 집결지, 상륙 거점, 항만 시설이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 내륙 깊숙이 닿는 사거리는 방어를 넘어 적극적 위협지대를 만들고 PLA 지휘부로 하여금 작전 공간에서 뒤로 물러나게 압박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확인됐듯 침략자는 늘 계획대로를 외치지만 불타는 장갑차와 끊긴 보급선은 그 구호에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히마르스가 적의 후방을 찌르는 칼이라면 자주포 M109A6 팔라딘은 전방에서 상륙 파도를 으깨는 강철 망치입니다. 이번 패키지에는 완전 업그레이드된 M109A6 팔라딘 백스 무기가 포함되고 전용 탄약 보급 차량까지 동반되어 타이베이가 보유한 지상 화력의 위상을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 끌어올립니다. 팔라딘은 흔한 포가 아닙니다. 미 육군의 핵심 화력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강력한 위력을 보여왔습니다. 구경 155mm 포탄을 사용하며 표준 사거리는 22km, 로켓 보조 장거리 포탄을 쓰면 30km까지 뻗습니다. 한 발이 떨어지면 상륙 대형은 종이처럼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적 우세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우크라이나의 폐허가 이미 증명해 왔습니다. 기동성도 큰 장점입니다. 시속 60km 수준으로 빠르게 전개할 수 있고
전술 수송기로 도서 지역까지 옮겨 단시간 내에 핫스팟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선방어 전략에서 팔라딘은 상륙 전력 경멸뿐 아니라 적의 후방 보급 거점, 포병 진지, 탄약 창고까지 타격하도록 배치됩니다. 이제 대만은 원거리 타격만이 아니라 해안선에서 상대의 전진 자체를 분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에 대만으로 이전되는 8항목 중 7가지는 포, 미사일, 전차 같은 물리적 무기입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핵심으로 꼽는 결정적 요소는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미군의 전술 임무 네트워크 체계입니다. 이것은 실시간 데이터 공유, 안전한 통신, 전선과 후방의 전투 플랫폼 통합을 가능케 하는 지휘 통제의 두뇌입니다. 이 체계는 대만의 미래 전쟁 수행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전선의 병사가 암호화된 군용 태블릿이나 단말로 적 위치, 지형 지도, 위험 구역, 심지어 피해 상황까지 즉시 확인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화면에 모든 것이 통합되어 오류가 잦은 구두 명령이나 낡은 종이 지도가 사라집니다. 모든 부대가 하나의 신경망처럼 연결되며 항공기, 군함, 보병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현대전은 속도와 정밀도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실시간으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생명줄입니다. 특히 대만이 추구하는 비대칭 방어 전략에서 이 체계는 작은 단위들이 거대한 조직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중앙 두뇌입니다. 이는 단순한 화력 증강을 넘어 전쟁 사고방식의 도약입니다. 원래 이 체계는 미 특수부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전장에서는 각 부대가 박자 맞춰 움직이게 하는 디지털 두뇌로 작동합니다. 적이 제한된 시야와 정보에 묶여 있다면 이 체계를 가진 쪽은 하늘의 눈을 단 셈입니다. 미국은 복잡한 환경에서의 효율을 이미 증명했고 현재는 군뿐 아니라 미국 경찰을 포함한 법 집행 기관에서도 대규모 작전 통제 시스템으로 널리 쓰입니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대만 해협이 잠재적 충돌에서 핵심이 되는 수단을 한꺼번에 갖춰주는 종합 패키지와 같습니다. 앞선 품목이 강력한 장거리 화력이었다면 뒤이은 품목들은 지상 타격을 강화하는 무기들입니다. 미국은 대전차 미사일 TOW를 1545기 제공했습니다. 장갑차에 탑재되는 경우가 많고 전차에 매우 효과적인 무기로 평가됩니다. TOEL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대전차 미사일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전장에서 높은 명중 성과를 입증해 왔으며 현대 전차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 대규모 군사 지원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것이 포나 로켓이 아니라 전장 운영 소프트웨어라는 점입니다. 본래 미 특수부대에 거의 독점적으로 개발되던 전술 임무 네트워크는 병사와 장비, 플랫폼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 전장 전체를 한 몸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상대가 정보의 어둠 속에서 더듬거릴 때 이 체계를 가진 쪽은 멀리 보고 정확히 때립니다. 우크라이나가 피로 증명한 진실은 단순합니다. 침략자는 눈먼 거인이 되기 쉽고 눈먼 거인은 결국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말이 필요 없는 상징 대전차 미사일 제벨린도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차를 불태우며 허세로는 장갑이 안 된다는 사실을 각인시킨 그 무기가 이제 대만의 손에 들어옵니다. 미국은 제블린 1050발을 추가 제공했고 기존에 보유하던 1500발이 넘는 재고에 더해집니다. 자벌린은 사거리 2.5km, 고도 150m 수준에서 상부를 꿰뚫는 궤도로 타격하는 능력을 갖춰 현대 전차의 치명적 약점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목표를 한번 잠그면 PLA의 장갑차도 순식간에 불타는 철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 제블린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장갑을 여는 암살자로 불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대전차 공격용 무인기 UAV 체계 2종류를 추가로 보강해 대만의 전술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경량, 표적에 적합한 자폭형 스위치블레이드와 달리 이번 UAV는 작전 반경 400km,
연속 비행 4시간 그리고 헬파일급 파괴력을 가진 탄두를 탑재해 중종 장갑 표적은 물론 소형 함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UAV들은 원거리에서 은밀히 접근해 상륙 편대나 전차 대열 위로 파고든 뒤 위에서 결정타를 날릴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제블린, 하늘에서는 대전차 UAV, 이중 압박이 형성되면 PLA 기갑 전력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악몽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장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탱크는 강철이지만 오만은 종이처럼 잘 찢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두 항목은 주궁주궁 무기는 아니지만 장기 전투 지속 능력을 좌우하는 전략 요소입니다. 먼저 대한미사일 하르푼의 정비 및 유도 관련 항목입니다. 하르푼은 모든 기상 조건에서 운용 가능한 중거리 대한미사일로 능동 레이더를 통해 67페리 이상, 즉 약 124km 거리에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함, 잠수함, 항공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어 해상 공격의 깊이를 넓혀줍니다. 마지막 항목은 공격 헬기 AH-1W 슈퍼 코브라의 정비용 부품과 구성품입니다. 미 해병대가 수십 년간 전장 지원의 상징처럼 운용해온 기체로 전천후 운용 능력과 야간 타격 능력이 강점입니다. 이는 대만이 공중 화력 지원을 유연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8항목을 종합하면은 디지털 지휘 체계, 장거리 타격, 중포병 화력, 공격 UAV, 대한 미사일까지 비대칭 전쟁 구도가 완결된 형태로 구성됩니다. 대만군은 단순히 무기를 더 받은 것이 아니라 다층 통합 전투 체계를 얻어 해협을 건너는 모든 공격 계획에 엄청난 전략적 위험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제 대만은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초기부터 저지하고 반격하며 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미화 11.10억 달러. 무기 거래가 발표되자마자 대만 외교부는 즉각 깊은 감사를 표했고 워싱턴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약속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외교부 수장 린자룽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구체화하는 거듭이며 대만이 서태평양의 핵심 전략 전초기지로 자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정부 전체는 마치 전략적 그림자에서 한 걸음 빠져나온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패키지는 비대칭 전력 강화뿐 아니라 대만이 처음으로 미국의 주력 무기 체계와 최첨단 전투 지휘 플랫폼을 풀세트로 접하는 심리적 정치적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북쪽에서 커져가는 위협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새로운 방패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난하이의 반응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고 자쿠는 곧바로 워싱턴이 불에 기름을 붓는다고 비난하며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은 심각한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표현은 언제나 단단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폐허가 말해주듯 단단한 건 구호가 아니라 결국 현실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침략은 늘 짧게 끝난다고 시작하지만 끝은 대개 길고 추하며 무엇보다 값이 비쌉니다. 워싱턴의 시각에서 이번 거래는 단순한 장비 매매가 아닙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식스 어슈어런스, 즉 6가지 보장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중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미국은 베이징이 무력으로 대만을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방거래가 아니라 두 체제의 전략 선언입니다. 포탄 한 발, 레이더 한 기, UAV 한 대가 모두 대만 해협에서 달아오르는 세계 지정학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무기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대만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승인한 것은 베이징이 무력 통일을 시도할 경우 감당해야 할 대가가 체제의 존립까지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음을 냉정하게 경고하는 행위입니다. 대만이
중국 본토의 핵심 군사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PLA가 전쟁을 시작하면 대만 해협에서의 실패에 그치지 않고 통제불능의 군사위기를 촉발할 수 있으며 그 충격이 베이징의 통치 구조 자체를 균열시킬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보여준 교훈은 간단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끝난다는 생각은 지도자의 책상 위에서는 근사해 보이지만 전장의 진흙 위에서는 늘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 인도 지원 가능성입니다.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동맹 지원을 우선하면서 겪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대만의 우선순위는 이제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같은 12월 1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국제 관찰자들을 놀라게 한 연설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경 발언을 예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 시간을 미군을 치하하는데 할애하며 전례 없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미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사 보너스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주방위군, 예비군을 포함한 145만 명이 넘는 장병에게 일괄 지급되는 1,776달러입니다. 총액은 미화 26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거둔 세수에서 직접 충당된다고 설명됐습니다. 그는 우리 군대보다 이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전면적 억지 정책과 군 내부에 대한 파격적 보상 조치가 결합된 이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중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깥에서는 힘을 강화하고 안에서는 충성심과 사기를 다지는 구조입니다. 방어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선제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태세를 만든다는 계산입니다. 미국과 대만 사이의 역대 최대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를 뒤흔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흔들었습니다. 12월 18일 밤 전쟁 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방송에 출연해 145만 명이 넘는 미군 장병에게 주어지는 전례 없는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말했습니다. 전사 보너스를 지급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이 수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미국인은 여러분뿐이라고. 1,776달러가 연방 예산의 관점에서 거대한 금액은 아닐지라도 현역 병사 개인에게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지는 실질적 감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연말 그 돈으로 가족 선물을 준비하고 명절 식탁을 꾸리고 혹은 그저 잊히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누군가의 야망이 수백만의 일상을 찢어 놓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군인의 마음을 붙잡는 방식이 총성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듯합니다. 물론 전 세계가 바라는 것은 어느 쪽이든 이런 마음 챙기기가 전쟁의 불씨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8일 행정명령에 서명해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과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고 정부의 모든 행정부 기관을 폐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명령문에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크리스마스 전날과 다음 날 연방 정부의 모든 부처와 기관을 닫고 직원들에게 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전장을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장을 떠받치는 병사들의 마음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군사정책의 부드러운 전선이며 감사, 자부심, 신뢰를 정확한 타이밍에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는 침략자들의 머릿속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비싼 수업료를 냈던 교훈이 다시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기록되고 결과는 결국 책임의 형태로 돌아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세계 정세예보를 마치겠습니다. 세계 정세예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